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외신 북한 내부 매우 이상 북한 충성 부하 다큐멘터리 매일 재방송 중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3년을 맞고 있는 북한, 지금 최악의 상태지요. 여기에다가 60년 만에 대홍수, 북한 곳곳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정은 체제 이상 위기감, 북한 고위 증도, 태양궁 참배 불참. 최근 북한의 고위 증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하는 등 현재 북한 내부 체제가 매우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독재자인 김정은이 강한 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교수는 외신 자유아시아방송 RF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구구절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식 행사를 보며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이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강한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FA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의 충격적인 연설이라며 북한 구구절 행사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많은 해외 언론은 북한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라며 김정은 그는 연설에서 노동당의 지배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전 국민에게 호소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믿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충성심만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비해 국내 문제를 언급한 시간이 더 길었다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해외 문제보다 지금 현재 북한 국내 내부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에 의욕을 보였으나 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은 공업 수준이 낮아 대규모 함정을 건조할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FA에 출연한 마키노 교수는 김정은이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키노 교수는 김정은 뿐만 아니라 김여정, 조영원 노동당 조직비서, 최선희 외무상, 현성월 노동당 부부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원래 최고 지도자 외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불문율이 있었다며 따라서 김정은이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만 다른 간부들 특히나 로얄 패밀리가 아닌 이들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한 충격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격 상황은 예외적인 북한 고위층 권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아마도 최고 지도자 이외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불문율을 지키지 않고 불평등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라며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충격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 권력의 부패가 심화하고 권력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지금 현재 북한 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 상황에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해 피해로 인해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내부 특히나 북한 최고위의 매우 이상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심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상한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지금 이 김여정과 현성월 이 갈등에 지금 김정은이가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명을 처형을 했죠. 자, 김정은 민심 불안했나? 북한 3대에 충성한 부하들 찬양 영화 공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체제 선전을 주도한 김기남 전 노동당 비서 등 당 원로들의 일상을 담은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등장하는 당 원로들은 모두 1920년, 30년대에 태어나 김씨 3대에 충성하다 90대 나이로 사망한 이들로 북한이 당 원로들이 김씨 일가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모습과 이들을 각별하게 대우하는 김씨 일가의 모습을 부각해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빛나는 삶의 품 제33부 영원히 붉은 당기와 함께 라는 제목의 새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이를 12일까지 매일매일 재방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1시간 20여 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는 김기남 외에 최태복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경옥 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최근 사망한 당 원로들의 생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929년생인 김기남은 1960년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시작해 선전선동부장, 선전 담당 비서 등을 거치며 김씨 일가 우상화와 3대 세습 정당화 선전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북한의 괴벨스로 불렸습니다. 김정일의 최측근이었던 김기남은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은과 함께 운구차 옆을 지켰던 이른바 운구차 7인방 중 한 명이었고 88세 때인 2017년까지 노동당 비서직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5월 사망하자 김정은이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김기남을 권위 있는 일원가, 저명한 정치 활동가로 표현하고 김정은이 김기남을 매우 아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일, 김기남의 85세 생일에 김정은이 친필 축하 편지를 보낸 일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만세, 우리 당 만세, 조선의 미래 만세라고 적혀있는 문서를
김기남이 생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사망한 최태복은 1930년생으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위장을 지내 북한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김정은이 집권한 뒤 노동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기남과 함께 김정은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김일성, 김정은이 최태복을 박사비서라고 불렀다고 소개하면서 최태복이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지침에 따랐다고 소개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역시 1930년생으로 지난 1월 사망한 김경옥 전 당중앙위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유일적 영군 체계가 확고히 선 일심일체의 대어로 다져나가는데 불같이 헌신해온 노 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25년생으로 2022년 5월 사망한 양형섭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유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수립하고 법적으로 규제하는 사업에 온 심원을 바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두 소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북한 인민들의 소요가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중국에서 쌀 주겠다, 또 러시아에서 도와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은 이후에 북한 곳곳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저항이 확대되자 김정은이가 즉결 처형 지시를 내렸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